지성은 정신의 크기다. 정신의 크기는 새로운 발상과 시행착오의 순환을 겪는 가운데 성찰과 사유를 통해 확장된다. 지성이 되려면 인습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하고 좀 더 당차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런데 세상은 여성의 지성을 성장시키도록 격려하기보다는 조용히 순종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세뇌만 시켰다. 지금도 적잖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똑소리 나게 똑똑하고 똑바른 생각을 그리 내켜 하지 않는다. 마릴린 먼로가 슬기롭고 주체성이 강한 여성으로 비쳤다면 남자들에게서 그처럼 사랑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마릴린 먼로는 남자들이 원하는 모습을 훌륭히 선보인 똑똑한 연기자다. 하지만 연기를 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연기와 실상이 구별되지 않는다. 여자다워야 한다는 압박이 여자들의 지성을 녹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멍청한 남자에게 백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백치미는 오로지 여자들에게만 붙여진다. 백치미라는 언어에는 여자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사회가 여성의 지성을 꺼려하면 여자들은 백치미의 굴레에 자신의 머리를 끼워 넣고자 낑낑대게 된다. 소설가 김현경은 착하고 온순하고 인종하는 태도뿐 아니라 우울증과 나약함 그리고 무지함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들의 생존법이었다고 분석한다. 분노하는 여성들은 배척당하지만 우울한 여성들은 돌봄을 받고 대항하는 여성은 쫓겨나지만 나약한 여성은 보호받으며 똑똑한 여성은 외면되지만 무지한 여성은 귀여움을 받는다. 여자들은 귀여움을 받기 위해 무지해진다. 한편 백치미를 연기하는 행위 자체에는 여자들이 세상의 요구를 읽어내고 자신을 변환시키는 뛰어난 지성이 내포된다. 여성은 생존하고자 무의식 중에 세상을 읽어내고 자신을 변화시킨다. 백치미가 여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면 여성은 백치의 아름다움을 지녀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런 여자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사랑받기를 욕망하고 아름답기를 갈망한다. 백치가 아름답다고 세상이 권하면 여성은 백치가 되어 사랑받으려고 한다. 똑똑한 여성이 받는 사랑의 양보다 덜 똑똑하더라도 예쁜 여성이 받는 사랑의 양이 더 클 때 여자들은 외모에 대한 투자를 이유로 지성의 개발을 포기하기도 한다. 영화 언에듀케이션을 보면 주인공은 똑똑한 지능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내조가 여성의 본분이라 믿고는 자신의 잠재력을 내팽개친다. 주인공의 결말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의지하기보다 남자에게 의지할수록 여자의 인생은 위태로워진다. 친구를 만났거나 전화기만 붙잡았다 하면 넋두리하는 중년 여성이 꽤 많다. 자식 잘 키운 엄마라는 평가를 받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았는데 희생의 결과는 빈둥지 증후군이다. 여성이 어머니로서만 살게 되면 나중에 신세 한탄하거나 남편이나 자식 흉이나 보면서 여생을 견디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불행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엄마라는 말에 못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엄마는 사무침과 절절함을 자아낸다. 군대에서 탈영을 막고자 어머니를 상기시키고 경찰과 대치하는 용의자에게 자수하라고 설득할 때도 어머니의 하소연을 이용한다. 어머니는 거룩함으로 세상에 자리매김했다. 우리가 모성이라는 식민지를 수탈하면서 생긴 죄의식만큼 어머니는 거룩해진다. 우리는 어머니들의 살과 삶을 파먹으며 컸다. 서양 국가들이 수많은 지역을 쥐어짜고 착취하면서 근대를 이뤘고 지금도 세계의 많은 지역을 채무관계를 통해 뜯어먹듯 우리들 또한 엄마에게 기생해 쾌락을 빨아먹고 있다. 모성애에 대한 치켜세움 뒤에는 어머니의 고생을 이부자리 삼아 편히 뒹구는 가정 구성원들의 뻔뻔함이 도사린다. 세상은 여자답게 헌신하지 않으면 나무라기 바쁘다.
특히나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모든 것이 엄마가 양육을 잘못한 탓처럼 몰아가면서 죄책감을 가중시킨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캇이 사용한 그만하면 충분한 어머니라는 용어가 중요한 이유다. 워낙 어머니에게 가혹한 기대와 지나친 질책이 쏟아졌고 여자들은 엄마 노릇을 잘 못한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는데 현실의 대다수 여성은 그만하면 충분한 어머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자 하는 욕망은 원초성에서 파생되는 강렬한 본능이더라도 가슴 한쪽엔 자신만의 바람이 불어오기 마련이다. 소설 마요네즈는 김혜자와 최진실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가족의 안위보다는 자기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하는 어머니를 통해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 영화 코파카바나에서도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는 자식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즐기는 여성으로 등장했다. 가부장제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아이가 있으니 그만두라고 제지했다. 모성 칭송에는 어머니가 앞으로도 줄기차게 희생하라는 압박이 곁들여져 있다. 엄마라는 말에 마음이 찡해지기만 하면 엄마의 희생은 완고한 관성이 된다. 여성 스스로 남을 돌보고 챙기다 보니 가족들은 여성의 희생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지경이다. 삶을 희생하면서 획득한 어머니의 명예는 자식을 올가매는 멍해가 된다. 가타라니 고지는 여성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구속하고 자신도 구속된다고 지적한다. 자식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자식과 엄마의 관계는 응어리진다. 아이 때문에 꿈을 접고 희생만 하는 건 자식의 마음에도 부채의식이라는 말뚝을 박는 꼴이다. 슬로베니아의 사상가 슬라보의 지젝은 엄마의 끊임없는 불평은 계속해서 자신을 착취하라는 요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자신이 희생하고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집안의 가족들은 엄마의 불평을 들으면서도 예전처럼 엄마를 무자비하게 착취한다. 따라서 가정의 착취로부터 해방되려면 여성은 희생 자체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슬라보의 지젝은 주장한다. 착취당하는 희생자 역할을 부여하는 가족이라는 연결망을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성을 발휘해서 자식들 부양과 수발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이 여성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가부장 체제의 규율이 여성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으므로 희생을 희생하라는 조언을 여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성은 너무나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 희생을 해왔고 여전히 자기 희생이 문화의 형태로 대물림된다. 자유롭고 평등해진 현대라고 해도 문화 관성은 거의 본능처럼 작동한다. 자신을 위해 삶을 펼치라는 현대 구호에 동의하더라도 여성은 남자와 아이를 보살피면서 찬사를 받고 싶어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경이 될 때까지 희생하는 길을 갈 수 있다. 그 길에 무엇이 있는가? 여성의 앙혼 행태와 성매매의 유사함을 비교하는 일도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정말 좋은 일인지 사유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산가나 전문직 남편을 둔 여성에게 시집 잘 갔다고 한마디씩 하지만 현실을 보면 돈이 넘쳐나는 만큼 불행이 넘쳐나는 가정이 부지기수다. 고소득 전문직이지만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다 훗날 자식과 심각하게 부딪히는 남자들이 널렸다. 이들은 경제 방면으로는 능력자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는 무능력자이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때 단순하고 획일화된 잣대를 사용하는 건 파국을 예고하는 일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간이 짝을 고르는데 매우 형편없다고 논평한다.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거나 비싼 외제차를 모는 잘생긴 남자가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열등한 현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배우자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반려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충돌되기 일쑤다.
남편감으로 어떤 사람이 좋으냐고 물으면 여자들은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 친절함과 소통 능력을 손꼽는 동시에 높은 지위와 안정된 경제력을 중시한다. 문제는 이 두 조건이 합치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 공감을 잘하는 남자에게 성공은 멀기만 하다. 회사든 대학이든 조직사회에서 승진하고 권력을 쥐는 남자들은 대개 추진력이 있지만 완고하고 다정함이 부족한 편이다. 여성에게 화려한 삶을 선사할 수 있는 남자는 함께 걸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백마탄 왕자의 뒷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당장은 그 속도감에 들뜨지만 머지않아 남자가 돌아보지 않고 내달린다는 걸 깨닫게 된다. 여자들이 오직 돈이란 창을 통해 결혼을 바라본다면 그 창은 여성의 인생을 고통스레 관통할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논리로도 이혼이 설명된다. 이를테면 남자가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고 여자가 더 맛난 밥을 짓는다면 거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다. 만약 여자가 더 튼튼한 자전거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무역을 통한 이익은 감소한다. 비슷한 상황이 남녀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성이 집안일을 도맡고 남성이 돈을 벌어오는 분업체계에서는 결혼이 이익이다. 하지만 집안일과 육아도 거의 도맡으면서도 직장 일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굳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여자들은 이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폐허 같은 부부관계더라도 가정 안에 머무르는 길 말고는 여성에게는 주어진 방책이 없었다. 최근 들어 여성이 경제력을 획득하면서 이혼은 선택사항이 되었다. 시대의 변화가 이혼의 통계로도 드러난다. 이혼하면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내다보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비슷한데 경제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리라고 예측하는 여성의 수가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다. 이혼하면 집안일 하는 시간이 남성은 일주일에 10시간 증가하지만 여성은 6시간 감소한다. 이혼한다고 해서 일상이 팍팍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행한 결혼을 견디고 싶지 않은 것이다. 과거의 문학 작품을 봐도 여성이 이혼하면서 겪는 비참함을 그렸다면 요즘엔 이혼녀가 당차게 묘사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티나 호너는 능력 있는 여자들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높은 성취를 하는 모습이 여성에 대한 기대치와 불일치할 때 여성은 승진에 불안해하고 남성과 경쟁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면서 성공을 향한 열정을 줄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것이다. 편견으로 뭉친 세상은 여성의 성공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뤄진 실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김지훈이라는 남성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면담하며 자금을 유치해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사례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김지훈이 유능한 사업가라고 평가하고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성취를 이룬 사람의 이름을 김지훈이 아닌 김지영이라고 바꾸어 들려주면 사람들은 김지영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성별만 다른데 호감도는 딴판이 되었다. 대중은 유능한 여성이 까칠하리라고 지레짐작한다. 남성이 자기 성과를 내세우며 보상을 요구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타인을 챙기면서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의 굴레를 쓴 여성이 기여한 바를 부각시키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 들면 이기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따라서 여성스럽게 행동하다 보면 적극 나서는 남성에게 밀려서 성공할 기회를 동등하게 얻지 못하고 여성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비호감이 된다. 이중 구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업무만 해도 욕먹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도 욕먹는다. 남자가 성공하면 남녀 모두에게 호감도가 대폭 상승한다. 여자는 성공한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면 여성은 정력을 쏟으면서 일하지 않게 된다. 사회의 성차별이 유리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다.